어제 5월 31일은 메모리얼 데이였지만은 100년 전 이날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미국 최악의 인종 학살극이 벌어진 날입니다. 백인들이 저지른 흑인 학살, 이 흑인 커뮤니티 파괴였는데 그동안 철저히 감춰지고 왜곡돼 왔지만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그 실체적 진실이 재조명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덴마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유럽 주요 지도자들의 통화, 문자 내용들을 도청해 미국 간첩들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때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당시 폭로 내용이 다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중부 오클라호마주에서 끔찍한 대학살이 1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아마 최근에 많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내용을 사실 자세히 보진 않더라도 제목 정도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에서 백인들이 집단으로 흑인 지역 사회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모조리 방어해서 흑인 뭐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사는 어떤 그 도시 내의 어떤 커뮤니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 뭐랄까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고요. 네. 뭐 한 300여 명을 살해한 정말 끔찍한 인종학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학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털사 레이스 머스커, 털사 인종대학살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어제로 꼭 100년째. 사실 오늘까지 100년째입니다. 왜냐하면 1921년 5월 31일 이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6월 1일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0년 전 어제 시작돼서 100년 전 오늘까지 이어진 끔찍한 인종 학살이었습니다. 네. 그 대학살 자체도 뭐 미국 역사상 최악이고 문제는 이제 워낙에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백인들이 저지른 잘못이니까 이걸 또 철저하게 감춰왔어요. 네.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한 1980년대부터 이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올 때 이게 이제 흑인들의 폭동인 것처럼 이게 이제 왜곡돼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이 100년을 맞는 지금에서야 진상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오클라호마주라는 곳은 텍사스 바로 위에 있는 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부지만 이제 중남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에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한 곳인데 그 털사는 그 당시에 석유 도시였고요. 그 중에 털사 내에서도 그린우드 디스트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린우드 디스트릭이 흑인 사회로 발전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타운 같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그 굉장히 그 번영한 그 당시 100년 전 그때 미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흑인 커뮤니티였습니다. 네. 가장 부자 흑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1921년 5월 31일 그 사소한 사건이 발달이 돼서 대학살극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19살의 흑인 남성 구두 닦기 청년이죠. 딕 롤런드가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17살 백인 소녀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좀 중심을 잃어서 이 흑인 청년 딕 홀런드의 손이 17살 백인 소녀 세라 페이지라는 백인 소녀 몸에 닿았다고 그럽니다. 몸에 닿았는데 이걸 이제 폭행을 했다는 그런 그 혐의로 그 당시만 해도 아마 흑인이 백인한 몸에 터치만 돼도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예, 딕 롤런드라는 흑인 청년이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청년이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네. 근데 이제 백인들은 이걸 이제 기회로 삼아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시내에 모였고 그러자 이 딕 롤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흑인들도 딕 롤런드 옆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이고 워낙에 이 기록이 말살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백인들과 흑인 사이에 좀 충돌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뭐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좀 격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이번 기회에 아주
이 흑인들을 아주 그냥 혼을 내자는지 그런 식이 돼서 더군다나 그 그린우드 디스트릭이 가장 번성한 네. 가장 번성했던 그 흑인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흑인 사회였어요. 모범적인 흑인 사회였는데 그러니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볼 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이해가 가시죠.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저렇게 잘 열심히 해서 돈도 잘 벌고 잘 사니까 보기 좋다가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당연히 못 살고 아주 범죄나 저지르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백인만큼이나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았다가 결국은 이 그린우드를 그 습격해서 총격을 가하고 약탈을 하고 방어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네. 이게 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학살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 조금이라도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 사진을 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거의 원자폭탄을 맞은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그 정말 그 당시 100년 전 미국에서 가장 번성한 흑인 사회가 하루아침에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는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털사의 경찰관들까지도 그 당시에 모두 다 백인 경찰이었거든요. 네. 경찰들까지 이 백인 우월주의 폭력 집단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폭도들에게 경찰이 무기 제공했고 흑인들 학살을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털사의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경찰들이 눈 감아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린우드 디스트릭의 상점들을 약탈했고요. 불질러서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폭격까지 가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100년 전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지만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당시 생존자가 3명이 살아 있습니다. 전부 다 100살이 넘은 분들인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증언을 남긴 것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평생을 잠을 자면 항상 그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하는 그런 악몽에 시달렸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참 광기에 사로잡힌 백인들의 집단 학살 결과 이 그린우드 디스트릭이라는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그 피해를 보면 이 털사 레이스 머스커 이 대학살로 인해서 300여 명의 흑인들이 백인들 손에 목숨을 잃었고요. 800여 명이 다쳤고 만여 명이 집을 버리고 도망가야 했습니다. 만여 명이 집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시 다 보험에 들어서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들이 흑인들에 대해서는 보험금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만여 명이 다 고스란히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그런 네. 얘기고요. 이 흑인들이 피해 입은 액수가 2,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그 당시에 2,700만 달러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네. 그만큼 흑인들이 번성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때문에 그 흑인들이 만여 명에 달하는 흑인들이 노숙자 전락했고 이 대학살로 백인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네.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 털사 대학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100주년을 맞았던 어제 털사 레이스 머스커에 대한 추모하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100년 전 일어났던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안전한 삶이 파괴됐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그 후손들이 다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나라의 시스테믹 레이시즘,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증언하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후손들이 살아남고 이런 것 등이 결국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털사 레이스 머스커처럼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인정을 했고요. 구조적인 인종차별이 인종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테믹 레이시즘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고요. 모든 법, 모든 정책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종차별을 없앨 것이다. 이런 또 선언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털사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털사 레이스 머스커의 희생자가 묻혀있는 어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발굴 작업이 벌어지는데요. 거기에도 이제 가서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털사 현장에서 오늘 어떤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100년 지났으니까 글쎄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발굴이 된다고 하니까는요. 네. 이걸 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이걸 숨기고 온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웬만한 다 한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영화가 되건 소설로 나오건 어떤 네. 그런 저 후세들에게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뭐 톨사 대학살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그래서 다 무죄 판결, 한 명도 유죄 판결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전부 다 무죄라고 그랬고요. 오히려 흑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흑인 폭동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그리고는 그 일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꼭 네. 거론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잊혀졌고 지금은 그래서 100주년 기념식을 가질 정도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오클라호마 주정부는 여전히 이 털사 대학살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화당 소속의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지난 5월 7일 논란의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어허. 이게 참 기가 막힌 법안인데 인종과 성차별 등을 주제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수업을 지역 내 공립학교에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나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수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서명했고요. 또 죄의식, 비통,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수업은 역시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21세기에 이런 법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확정할 수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2021년 5월, 6월의 오클라호마 털사의 모습이 과연 1921년 5월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달라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 털사 레이스 머스커 센테니얼 커미션, 그러니까 털사 대학사 100주년 추모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지난 5년 동안 이번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당연히 오클라호마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니까 주지사가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 5월 7일 날 법안 서명 이후에 이 추모위원회에서 케빈 스티트 주지사를 퇴출시켰다고 합니다. 네, 당신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네. 퇴출시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주지사를 강력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끔찍했던 참혹했던 그런 잘못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계속 감추게 급급하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인종 문제, 성차별 문제 이런 거 수업하면 무슨 죄의식에 사람을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비통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 수업하지 마라.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는 거는 참 충격적인 거고요. 이 백인들에게는 이런 글쎄 인종 문제가 스트레스 받는 문제니까 그런 걸 왜 수업을 하느냐. 이런 식의 접근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참 명백한 역사 왜곡, 진실 감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수업 시간에 역사를 가르치는 수업 시간을 보기 좋은 역사,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역사만 공부하게 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 반성해야 될 역사는 역사 시간에 아예 배우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추고 또 이런 것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흑인들이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이러면서 이제 100년이 지나왔는데요. 과연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털사를 직접 방문하니까 이런 분위기에 뭔가 좀 쐐기를 박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맞습니다. 단면이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수치스럽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에 제대로 대처한다 그러면 그래도 역시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덮어버리니까 정말 이게 커지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뭐 모든 게 다 이제 클리어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덴마크에서 이 보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 간첩 행위에 덴마크가 적극 가담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또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제 튀어나왔어요. 덴마크 라디오를 비롯해서 덴마크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덴마크 정보기관들이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의 정보를 그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합니다. 도청, 감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활약하는 미국의 스파이들, 간첩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덴마크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미국의 간첩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스파이들이 유럽에서 유럽 정상들의 그런 정보를 빼내는데 그 덴마크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덴마크 언론들은 덴마크 helped US spy. 그러니까 덴마크가 미국 간첩을 도왔다. 이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이게 했습니다. 덴마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 지금 미국에게 어떤 간첩 활동을 한 거예요? 예. 유럽 정상한테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덴마크 언론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3년 동안 어허. 그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한 어허. 2008년에 첫 번째 당선됐고 2012년에 두 번째 당선됐는데 네. 2기 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오퍼레이션 던하머라는 작전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오퍼레이션 던하머. 그래서 유럽 정상들에 대한 미국 스파이들의 간첩 행위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동안 덴마크 정보기관들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 정상들을 도청했고요. 도감청에서 얻은 전화통화 내용, 텍스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미국 간첩에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한 기관이 덴마크의 국방부 정보 서비스, 약자가 FE인데요. 네. FE라는 기관이 직접 도감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 National Security Authority, 미국 국가안보국이죠. 미국 국가안보국 소속 미국 간첩들에게,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국이 유럽에 이 간첩들, 스파이들을 보내는데 그 간첩들에게 이런 도감청 기록을 덴마크 정보기관들이 넘겨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어허. 미국 국가안보국 소속의 컨트랙터였다가 지난 2013년에 유명해졌던 바로 에드워드 스노우든입니다. 네, 바로 네. 이 스노우든이 바로 이 US National Security Authority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노우든이 이런 미국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지한 게 2013년이었고요. 그때 바로 폭로했어요. 네. 이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스노든이 이걸 폭로했는데 그때 뭐 아시다시피 모든 미국 언론들이 또 그 당시 미국 그 오바마 행정부도 그렇고 스노든을 오히려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네. 스노든이 그 나쁜 뭐 짓 했다 그랬죠.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결국 스노든이 폭로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러시아로 망명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로 망명하니까 미국에서는 역시 저놈은 나쁜 놈이구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건데 어찌 됐건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때 이 일을 폭로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덴마크 언론이 보도하면서 미국 언론도 이걸 받아서 같이 보도하면서 이제 커지고 있는데 근데 에드워드 스노든의 당시 폭로에서 굉장히 그 눈에 띄는 대목이 당시 이 같은 일에 깊숙이 개입했던 핵심 인물이 조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었잖아요.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다고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할 때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그 부통령은 보통은 그 대통령 뒤에서 의전적인 자리지만 조 바이든 부통령은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그 유럽에서 이 미국 그 국가안보국 소속의 스파이들의 그 활동에 적극 개입한 그런 의혹을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언론들이 백악관에 이메일로 질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백악관에서 아직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도청당한 인물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네. 총리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당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매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네. 친구 사이에서 간첩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독일은 미국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그 강하게 미국을 질타했는데 뭐제 기억에는 이런 것도 잘 그 당시에 보도가 미국에선 잘 안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덴마크 행위가 이게 좋게 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 일부 국가들은 덴마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요. 그래서 덴마크가 미국 간첩 행위에 동조했는지 했다면 어느 정도나 깊숙이 연관됐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껄끄러운 관계인 스웨덴이 그 덴마크가 인접해 있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제 라이벌 국가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이 강력히 덴마크 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덴마크 내에서도 좌파 진보 정당 사회주의 인민당이 역시 덴마크의 뭐 국방부, 법무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어찌됐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고 다시 좀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좀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오니까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겠네요. 스노우든의 그 폭로와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런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참 글쎄요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